함수의 종류. 첫 번째, 여기 이제 책에 나온 대로 할게요. 1대1 함수. 두 번째는 1대1 대응 함수. 세 번째는 항등함수. 네 번째는 상수함수. 자, 1대1 함수가 뭐냐? 말 그대로 1대1 하나씩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가도 함수는 함수였죠. 이런 건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말 그대로 하나씩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x1과 x2가 다르면 출발 지점에서 다른 원소들은 도착 지점에서도 어때야 되는데요? 도착 지점에서 서로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 3이고 여기가 4, 5, 6, 7 있다. 만약 1이 4로 갔어요. 그러면 2는 1이 가는 곳으로 못 가요. 알겠어요?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다른 곳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3은 얘네가 기존에 애들이 갔던 곳으로는 못 가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1대1 함수. 이쪽엔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1대1 대응은 뭐냐?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얘는 5글자 1대1 함수고 1대1 대응은 2글자가 더 추가됐죠. 요때는 좌우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좌우 개수가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이쪽에 노는 애가 없어야 돼요. 노는 애가. 여기 지금 노는 애가 있죠? 여기 7 노는 애가 있잖아요.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노는 애가 없으면서도 1대1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 돼? 예를 들면 1은 6으로 가고 2는 7로 가고 3은 8로 가고 4는 5로 가고 이렇게. 싹 다 다른 곳으로 갔죠? 그죠? 그리고 여기 노는 애가 있어 없어? 선택 다 받았죠? 이런 상태를 사람들은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얘는 1대1 함수가 되면서 그러니까 1번 조건을 만족하면서 플러스 추가 조건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치역과 누가? 공역이 서로 같은 상태. 다시 말하면 여기가 선택을 다 받은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노는 애가 있으면 안 돼. 선택 못 받은 애가 있으면은 걔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얘 자체도 1대1 함수가 될까요? 당연히 되죠. 1대1 대응이 되면 당연히 1대1 함수는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1대1 함수라고 해서 1대1 대응은 아닌 거죠. 어떤 관계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항등 함수는 무슨 말이냐? 항등 함수는 항등이라는 말이 뭐예요? 항상 같다는 얘기죠. 항등 함수는 좀 독특한 함수예요.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요. x하고 y가 서로 같은 상태야. 집합이 완전 똑같아. 예를 들면 여기가 1, 2, 3이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1, 2, 3이 돼야 돼. 집합이 똑같은 상태. 정의역과 공역의 원래는 y거든요. 근데 집합이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x로 표기할게요. 정의역과 공역의 집합이 어떤 상태? 완전히 똑같은 상태죠. 그리고 가는 곳도 똑같아야 돼.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사람들은 항등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의 함수를 사람들이 이름을 뭐라고 매겨요? F라고 하죠. F, 펑션. 근데 항등함수도 F는 F인데 이 항등함수는 좀 특별한 함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얘는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해갖고 I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알겠습니까? I라는 게 무슨 함수라고?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뭐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그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걸 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IX는 어떻게 된다? X가 어디로 간다? 똑같이? 뭐죠? IX는 X가 되는 거죠. 1을 넣으면 1로 가고 2를 넣으면 2로 가고 3을 넣으면 3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알겠어요? 그 다음 상수함수는 뭐냐? 상수라는 건 고정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미 상수함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3 이런 함수 봤어요? 이런 직선 보셨죠? 어떻게 그려져 이런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항상 어떤 값만 대응해요? 3만 일정에 가죠. 요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y는 3 같은 함수. 한번 그려볼까? x, y가 되고 만약에 여기가 1, 2, 3, 4야. 이쪽은 5, 6, 7, 8이야. 그럼 상수함수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값으로만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6으로 간다고 할게. 그럼 이렇게 가는 거. 동일한 값으로 계속 갔죠? 이런 함수를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 곳으로만 가야 돼. 한 곳으로. 모두 다 한 곳으로만 향하는 함수를 사람들은 상수함수라고 하고 영어로는 컨스턴트 펑션이라고 해요. FUN 펑션 C가 묵음이고요. TION 이 펑션이라는 게 기능이라는 뜻이 있어요. 명사로. 그리고 이제 우리 수학 용어로는 이거 함수야. 이 C가 발음이 나지 않아요. 펑션이야. 그래서 펑션. 그래서 함수가 F인 거야. 보통. 네. 상수함수 영어는 컨스턴트. 컨스턴트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변함없는 함수. 왜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값으로만 가니까. 그럼 오직 y는 3 같은 함수가 상수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x는 3 같은 함수는 무슨 함수일까? 내 말에 낚이면 안 돼. x는 3 어떻게 그려? 여기 3 이렇게 직선을 그리죠. 맞죠? 안세현, 이건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아니에요. 왜 함수가 아니야? 여기서 딱 거봐. 거봐. 몇 점에서 만나? 졸라 여러 개에서 만나.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1차 함수 이번에 시험 범위였죠? 직선의 방정식? 거기 단원이 뭐야? 이름이 직선의 방정식이죠. 왜 1차 함수라는 타이틀을 묻혔을까요? 여기 봐봐. 이런 건 함수야.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려지는 건 함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런 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1차 함수라고 했어요? 상수 함수라고 했어? 상수 함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직선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1차 함수가 있고 상수 함수가 있고 또 뭐가 있어? 함수가 아닌 놈도 있어요. 실제로. 그 놈들을 다 뭉뚱그려서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뭐가 적당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거기 1차 함수가 타이틀이 아니었잖아요. 통틀어서 뭐라고 했어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1차 함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직선에서. 알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가시면 될 거고요. 네 가지가 있어요. 다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얘랑 얘랑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1대1은 그냥 하나씩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얘하고 얘하고 큰 차이는 뭐예요? 얘는 한 조건이 더 추가됐어요. 뭐랑 뭐랑 같아야 된다고요? 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가 된다고. 다시 말하면 여기 남는 녀석이 없어야 돼. 여기는 남는 녀석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좀 업그레이드 됐다 보시면 돼.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에서 업그레이드는 뭐가 되죠? 정삼각형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다른 곳으로만 가면 그냥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통칭해서. 그런데 얘가 조금 더 완벽해지려면 요 논례가 좀 없어야겠다. 여기 7이 지금 선택을 못 받고 있죠. 외롭죠? 너무 외롭네? 나는 외로워. 그래서 외로운 애들이 없어요. 여기. 다 선택받았죠. 하나씩 다 갔는데 선택을 다 받았죠. 여기 논례가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1대1 대응! 두 글자를 더 붙이는 거야. 대응 함수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오지호 같은 거 질문 좀 해볼까? 시험에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1차 함수. 이거 무슨 함수야? 1대1 돼, 안 돼? 통리. 편의상 얘를 뭐라고 할까?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응? 요 함수는 내가 분류한 그 네 가지 중에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세 번째 항등 함수, 네 번째 상수 함수 중에서 뭐에 들어갈까? 1대1 대응 함수가 돼요. 왜? 자, 얘가 간 곳의 위치와 얘가 간 곳의 위치가 어때? 높이가 다르죠. 그리고 이쪽은 여기에 위치하고 이쪽 이렇게 다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는 맞아요. 근데 선생님 여기는 왜 1대1 대응, 이건 왜 1대1 대응 함수인가요?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의역은 X축 전체를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고
공역은 y축 전체를 공역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위를 쭉 채운다는 얘기죠. 위의 값을 언젠간 채우겠죠. 밑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언젠간 밑에를 다 커버하겠죠. 그러니까 정의역도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아래에서 꽉 채우잖아요. 선택 못 받는 y값들이 있나요? 없죠. 다 선택받잖아요. 이렇게 받고 여기 선택받고 여기 선택받고 이렇게 선택받고 선택을 다 받았죠. 위로. 여기 촘촘하죠. 빈 데가 없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1대1 대응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1차 함수. 그럼 이건 무슨 함수가? 이거는 1대1 함수라고 말해도 되고요. 1대1 대응 함수라고 말해도 되고 또 뭐라고 말해도 돼요? 항등 함수라고 말해도 돼요. 왜? yx라는 건 1은 어디로 가? 어디로? 2는 어디로 가? 다 똑같은 곳으로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 가지가 다 되는 완벽한 함수예요. 얘는 항등 함수라고 말해도 되고 1대1 함수라고 말해도 되고 1대1 대응 함수라고 말해도 되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아직 배우는 함수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건 무슨 함수일까? 이거는 네 가지 분류 중에서 뭐에 해당할까요? 1대1 함수에 해당하는 거겠죠. 또 1대1 대응도 되겠죠. 근데 항등 함수는 안 되죠. 같은 값으로 안 가게 돼요. 같은 값으로 가려면 이렇게 똑바르게 가야 되죠. ynx처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고2 올라가자마자 지수함수를 배울 거거든요. 이렇게 y는 2x. 이건 무슨 함수일까? 근데 이거는 정해주기 나름이야. 만약에 정의역을 x축 전체, 실수 전체라고 하고 x축 전체라고 하고 공역은 사람이 정해주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공역을 y축 전체라고 한다면 y축 전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수 전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가 돼요? 1대1 함수가 될까요? 1대1 대응 함수가 될까요? 얘는 1대1 함수까지만 돼요. 선생님 왜 1대1 대응은 왜 안 되는 건데요? 봐봐. 분명히 나는 공역을 y축 전체라고 약속을 해놨죠? 그런데 밑에가 함수가 있어 없어 밑에? 그림이 그려지 안 그려져요? x축 밑으로.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다르잖아요. 공역은 내가 정한 공역은 y축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림은 여기 위에서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까지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가와 이거 알았어? 자 219페이지 6번 한번 볼게요. 219페이지에 6번 거기다 줄 치세요. 단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문제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늘 이렇다, 이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오늘은 정답을 꽉 채워야겠다, 얘들아. 리을 미음 자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함수 세 번째 상수함수
서술형에도 이렇게 나와요. 쓰라고. 항등함수. 골라봐라. 이렇게 나와요. 자, 1대1 함수 누구예요? 지금 거기다 줄 치셨어요?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전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건 정의줄이 나누는 거야. 오케이? 자, 실수전체라는 것은 X축 전체와 Y축 전체가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라는 얘기야.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 얘가 정의역, 얘가 전체가 공역. 위아래 끝까지. 얘가 공역.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라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1대1 함수 골라보세요. 누구야? 1대1 함수. 이거 1대1 함수죠. 쭉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아니죠. 계속 똑같은 곳으로만 가죠. 높이가.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왜? 보세요. 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다른 값이죠. 하지만 대응되는 곳이 어디로 가요? 똑같은 위치로 가죠. 그래서 2차 함수, 이거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는 1대1이 아니야. 이렇게 웨이브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1대1 함수는 기억. 그 다음 또 누구야? 이거는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것도 웨이브가 없잖아요? 예, 얘도 1대1 함수예요. 이것도 계속 올라가죠? 미음도?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 이게 바로 1대1 함수예요. 그러면 1대1 함수 중에서 이 중에서 1대1 대응 함수가 있겠죠? 1대1 대응은 어떻게 돼야 돼? 위아래로 쭉 뻗어야 되죠? 그러면 요거 기억. 또 리을 중에서 리을은 아니죠. 밑에 그림이 안 그려졌죠. 밑에 보세요. 그림이 안 그려졌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역과 치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공역은 Y축 전체를 공역이라고 한 거고, 실제로 치역은 누구예요? 그림이 여기 위에서만 그려졌죠. X축 위에만. 치역은 양수 값이 치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알았어? 레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1대1 대응은 기억과 미음이다. 자, 그 다음 상수 함수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똑바른 값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다 똑같은 값으로? 이건 미음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뭐다? 항등함수는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죠. 여기 있네. 1이 1로 가면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갈 거 아니에요. 요 그림. 미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건 3가지, 이건 2가지, 이건 2가지. 여러분, 근데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거 무슨 형이야? 이거 뭐라고 불러?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되긴 되죠. 그냥 삼각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다음에 넘어갔어. 7번, 8번 두 문제 남았는데 별표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7번, 8번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네, 끝이야. 얘들아, 좀만 참어. 자, 정의역 X가 이렇게 범위로 표현되어 있고요. 공역 Y가 1부터 11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 이랬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이것이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그럴 때 A, B의 값을 구하라. 단 A는 0보다 크다 했어요. 오지우 정의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의역에 누구 살고 있어?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겠는 네 말대로 하면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이 안에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6개밖에 없을까? 왜 이렇게 조건지식법으로 표현했을까요? 원소가 이건 유한계가 아니에요. 몇 개나 있을까? 지성은 이 안에 원소가. 이 속에 살고 있는 원소가 몇 개야? 정수만 뿐만 아니잖아요. 1.1은 없을까? 1.1도 이 안에 있죠. 1.11도 있죠. 1.111도 있죠. 1.1111도 있죠. 1.11113도 있죠. 1.11116도 있죠. 졸라 많은 거라고 이 안에 원소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집합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보통 유한계만 다뤄서 그렇지 무한집합도 집합이잖아. 이 안에 원소가 엄청 많은 거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봐봐. 이것도 원소가 엄청 많은 거잖아. 점이 엄청 많이 찍히니까 이게 그래프 형식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다면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얘들아? 마이너스 2서부터 3까지 무수히 많은 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범위로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오케이? 정의역은 X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공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돼? 보죠. 그럼 레인지를 표현해볼게. 1이 여기쯤 있을 거고 여기 1이고 11은 여기쯤 있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X범위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Y범위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이 박스 보여요? 박스? 이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알겠어? 근데 무슨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 A는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뭘 뜻하는 거야? 기울기를 뜻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될까요? 선생님 이거 계속 올라가니까 1대1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왜? 1대1은 되지만 1대1 대응이 안 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빈 공간 보여 안 보여? 여기 그림을 채우지 못했죠.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다는 얘기야. 공역과 치역이 안 같으면은 1대1 대응까지 말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의역의 레인지와 공역의 레인지를 꽉 채워줘야 돼, 그림이. 그래야지 공역과 치역이 완전히 같은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얘들아? 요 엣지, 끝부분과 요 끝부분이 쭉 연결되는 직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오케이? 선생님 근데 왜 위로 올라가요? A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기울기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야겠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려져야만 무슨 함수라고 볼 수 있어? 1대1 대응 함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 이 점 누구야? 알았어요? 좌표. 이거지. 요즘의 좌표 누구야? 오지. 3,11이잖아요. 끝났네.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식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 5칸 증가한 거 여기 10칸 증가했죠. 그럼 5분의 10이니까 기울기 2가 되고요. y절표 b라고 치고 요 b는 어떻게 구해? 아무거나 하나 대입하면 되죠. 3,11 대입할까? 그럼 b 얼마 돼야 돼? b 얼마 돼야 돼? 빨리 얘기해! 5. 오케이? 따라서 a가 2가 돼야 되는 거고 b가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림이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 자, F는 무슨 함수래? 항등함수. 그 다음에 GX는 얼마래? 마이너스 3이래.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3이 항상 나오는 그런 거래.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하죠? 항상 똑같은 값으로 가는 함수를. 상수함수. 오케이? 상수함수를 뜻하는 거야. F는 항등함수. 선생님, 항등함수 아이덴티티라면 아니 근데 F라고 표기해도 되잖아요. 그쵸? 꼭 I라고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아무튼 보세요. F는 항등함수. 그쵸? G는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상수함수라는 얘기예요. 상수함수. 늘 어떤 값을 넣든 마이너스 3의 위치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F5 더하기 이 문제 틀린 거 진짜 완전 G-2 여러분 끝났어. 봐봐. 항등함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5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 자기 자신. 어디로 가? F가 뭐야? 그리고 끝. 플러스 G-2는 얘는 뭐를 넣든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 마이너스 3. 둘이 더하면 얼마야, 정답? 2. 끝. 너무 쉽죠? 예. 이렇게 하면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한테 221쪽부터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개수는 해야 돼. 이건 시험에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하고 합성함수, 역함수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 딱 끝났어.